우리는 상담의 단계를 상담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쭉 열거해 보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가 관계 형성입니다. 두 번째가 계약입니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다. 핵심적인 과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계약을 맺고 맨 뒤에 이제 재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재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과정이 바로 계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구교 개각이 나옵니다. 구조 분석이 있다. 구조 분석은 자아 상태, 아자입니다. 자아 상태 구조를 분석한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 교류 분석이 있는데요. 그냥 교류 분석이라 해도 됩니다. 자, 교류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보면 내면적 교류, 타인과의 교류 이런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내면적 교류를 정리해 보도록, 타인과의 교류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인과의 교류를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내면적 교류도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데 이 교류는 의사 교류를 말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그것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임 분석입니다. 자, 게임 분석은 여기 타인과의 교류에서 이제 이면적 교류가 있는데 암시적 교류가 있는데요. 암시적, 이면적 교류 위에다 쓰겠습니다. 암시적 또는 이면적 교류에서의 게임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인생 각본 분석이 있습니다. 생애 초기에 형성된 인생 각본 분석에서 인생의 태도 등을 분석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결단입니다. 재결단을 우리가 새로운 결정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정리했죠. 자, 순서대로 쫙 나열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그냥 노트를 가로로 놓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세로로 놓고 그냥 2단으로 쓰셔도 됩니다. 구조 분석부터 보는데요. 자아 상태에 관한 구조 분석이라고 써져 있죠. 자아 상태가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PAC를 배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내담자의 자아 상태에 대한 이해와 과거 경험 때문에 성인자가 기능을 못하는 원인을 찾음으로써 내담자의 부모, 성인, 아동자 내용과 기능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내담자의 PAC를 보는 겁니다. 내담자의 PAC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죠. 에고그램을 통해서 오염, 베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자아 기능 그래프를 하는데요. 자아 기능 그래프, 에고그램을 활용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 주십시오. 자, 이제 밑에 보면 우리가 이제 동그라미 2번부터 혼합성, 베타성, 손상, 해이한 경계성이 있잖아요. 이게 자아 상태의 병리거든요. 자아 상태의 병리를 분석합니다. 이 자아 상태의 병리에는 오염,
혼합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베타, 배척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해이한 경계선 또는 해이한 경계, 그 다음에 손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아 상태의 병리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석하라 그 말입니다. 혼합성 보겠습니다. 하나의 자아 상태 내용이 다른 자아 상태와 혼합 동그라미 혼합되어 존재함으로써 각각의 자아 상태가 독립된 총체로서 기능을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베타성입니다. 세 가지 자아 상태 중에서 하나 또는 두 가지만 사용될 때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하나나 두 가지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를 배척하는 것이 되겠죠. 어버이 자아 배척 시 가치감을 상실하고 끊어요. 어른 자아 배제 시 외부 세계 간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겠는데 중재를 할 수 없고 끊어요. 어린이 자아 배제 시 정서적으로 반응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베타 배척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손상입니다. 자아 상태 중에서 어느 것이 가로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완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상처를 입게 되는 것 가로 닫고, 그래서 우리가 impairment, 손상이란 단어를 쓰는 겁니다. 비합리적이고 통제할 수 없는 행동이 나타나게 되며 특히 어린이 자아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자, 해이한 경계선입니다. 자아 상태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롭다. 밑줄이요. 경계가 해이됐으니 지나치게 자유로운 경우로서 부모자의 통제라는 것이 거의 없고 행동은 수시로 바뀌고 혼란되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했습니다.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로운 게 이겁니다. 에너지 흐름이 자아 상태 간의 에너지 흐름이 지나치게 자유롭다. 이게 바로 해이한 경계선이고 이게 바로 혼란을 야기하는 겁니다.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 해이한 경계선이다. 여러분들은 자아 상태 병리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건 많이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더라고요. 자, 교류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교류 분석입니다. 의사 교류는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회적 작용으로 자극과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합니다. 구조 분석이 먼저니까 구조 분석을 기초로 하여 가로 묶어요. 내담자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상호 의사 교류를 이해하도록 하는 겁니다. 내담자의 상호 교류를 분석함으로써 상호 보완의 동그라미 1, 그 다음에 교차적 동그라미 2, 암시적의 동그라미 3, 이게 이제 타인과의 교류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면적 교류, 자아 상태 간의 대화를 말한다. 어버이자의 금지령이나 그 다음에 어른자의 사고 능력이나 그 다음에 어린이자의 욕구와 관련성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적 교류라고 말합니다. 내면적 교류는 자아 상태 간의 교류를 말한다. 첫 번째 끊어줄게요. 내면적 교류, 자아 상태 간의 교류를 말한다. 자아 상태 간의 교류를 말한다. 개념만 이렇게 잡아 놓으세요. 자아 상태 간의 대화를 말하는 것으로서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인과의 교류가 있다. 타인과의 교류가 있다. 자, 타인과의 교류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1번이 상호 보완적 교류를 상보적 교류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기능적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교차적 교류가 있습니다. 교차적 교류는 역기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차적 교류 별표 좀 띄어서 암시적 교류가 있습니다. 암시적 교류는 이면적 교류라고도 합니다. 이면적 교류라고도 하고 이것도 역기능적인 측면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세요. 자, 상보적 교류부터 보겠습니다. 특정한 자아 상태에서 메시지를 보낼 때 가로 애견되는 반응을 얻는 겁니다. 애견되는 반응이 중요한 단어예요. 의사교류의 자극과 반응이 평행을 이루는 의사교류로서 갈등이 없습니다. 갈등이 없다가 중요해요. 갈등이 없다 가로. 특정 자아가 보낸 메시지가 다른 특정 자아로부터 예상된 반응이 나올 경우입니다. 예상된 반응에 가로 묶어주시면 돼요. 상보적, 상호 보완적 교류는 예상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능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림을 보시면 이해되죠? 자,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남편, 내 서류봉투 어디에 있지? 책상 두 번째 서랍에 있어. 자, 됐고요. 교차적 교류입니다.